얘는 1차로를 주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웬 오토바이인가요? 인도에서 오토바이가 달리는 걸 제가 인지를 했거든요. 설마 제 차선으로 올 생각이라고는 전혀 못했죠. 예상을 전혀 못했으니까. 이번 사고는 피자 배달 오토바이가 불법 유턴하려다 일어난 사고인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리기는 전체적으로는 90만 원이 나왔는데 상대 측 보험사에서 2대8 과실을 주장했고 저희 측 보험사에서 1대9로 주장을 했는데 그 블랙박스 동영상 보여주니까 1대9로 마무리 짓자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의뢰인에게도 10 내지 20% 잘못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과연 잘못이 있을까요? 인도 위에 걸어가는 보행자나 자전거나 오토바이, 그 오토바이를 계속 관찰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 오토바이가 인도에서 차로로 내려서 있다면 그렇다면 조심해야 되겠죠. 자, 이번 사고 오토바이가 언제 차로로 내려서나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의뢰인의 차량과의 거리는 불과 5m? 이 사고처럼 인도를 진행하던 오토바이 갑자기 들어서는 거, 저를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죠. 따라서 이번 사고는 오토바이의 100% 잘못입니다. 늦은 밤 의뢰인은 편도 4차로의 넓은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요. 사람인가요? 1차로 앞쪽에 약간 차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브레이크를 팍 밟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일단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밟고 이제 앞에 차랑 가까워지는데 갑자기 그 앞에 사람이 확 튀어나온 거예요. 피했는데 이분이 이제 계속 따라와가지고 결국은 제 사이드 미러에 탁 부딪히면서 넘어지셨거든요. 교차로 신호등은 녹색 신호, 즉 차량 진행 신호죠. 보행자가 보행자 신호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다 사고 난 건데요. 일단은 제 차 수리비 12만 원에 그 다음에 벌금 4만 원, 벌점 25점, 그 다음에 그 사람 치료비로 580만 원인가 줬고 또 합의금으로 980만 원을 또 줬더라고요. 사람이 다쳤을 때 차량에게 일부라도 잘못이 있으면은 다친 사람이 치료비는 다 해준다라고 자동차 보험에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번 사고에 있어서 과실비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녹색 신호를 보고 정상적으로 주행 중에 있었고, 근데 상대편이 보행자가 빨간불에 갑자기 뛰어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하지만 법원에서는 그 앞에 횡단보도가 있지 않느냐, 횡단보도가 있으면 가끔 가다가 무단횡단하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경우에 대비를 해야 된다. 옆에 가던 차는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 차가 브레이크 밟을 때 나도 같이 밟았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죠. 차량은 진행신호, 보행자는 빨간불에 무단횡단일 때 기본적인 과실을 무단횡단한 사람의 과실을 60으로 보고요. 자동차를 40으로 봅니다. 근데 이번 사고에 있어서는 상당히 넓은 도로죠. 늦은 밤이죠. 그리고 제한 속도가 80km나 되는 도로였답니다. 그런 점에서 무단횡단한 사람의 과실을 좀 더 높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사고 무단횡단자의 과실 70, 의뢰인의 과실 30으로 보입니다. 무단횡단에서 100%는 아니네요. 예. 거긴 항상 제가 40년 넘게 다니던 길이거든요. 경남 창원시에 사는 의뢰인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아침 9시경 의뢰인은 출근하기 위해서 동네 작은 교차로를 지나고 있는데요. 그때 큰 소리와 함께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천천히 가고 사고가 있었는데요. 났던 골목 교차로인데요. 상대 차량이 달려온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의뢰인이 나오던 길인데요. 의뢰인은 상대 차량이 오는 걸 보지 못하셨습니까? 사실은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는 잘 안 보여요. 저는 수행을 한다고 조심해서 오는데 한순간에 쾅 하고 부딪히더라고요. 뒤쪽을 부딪힌 것 오른쪽 같은데요. 건물, 전봇대, 또 길가에 세워진 차량들이 있어서 오른쪽에서 차가 오는 것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진행했다는데요. 상대편 운전자 뭐라고 그러던가요? 보지도 않고 오면 어떠냐고,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화가 났었어요. 아니 이 골목에서 그렇게 속력을 내고 오면 어떡하냐고. 사고 직전에 상대편 차량의 끽 하는 브레이크 소리를 봐서는 상대 속도가 상당히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는 이제 똑같거나 아니면 제 과실이 더 많다고 보는 거죠. 일시정지 안 했다는 의미고. 의뢰인이 일시정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같거나 또는 의뢰인이 더 많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나요? 자, 이곳 현장은 양쪽 도로의 폭이 비슷하죠? 비슷할 땐 같은 걸로 보는 겁니다. 상대편 쪽이 더 넓다고 그러면 내가 양보해야 되겠지만 도로 폭이 같아요. 그리고 내가 더 먼저 들어갔죠? 자, 내가 들어갈 때 상대편 차 아직 안 오고 있었고요. 약 2초 후에 끽 하면서 부딪히죠.
이 좁은 교차로에서 2초 먼저 들어갔다는 것은 현저한 선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들어갔고요. 먼저 들어갔고요. 상대편은 저 앞쪽에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걸 못 보고 다 뒤늦게 보고 끽 하면서 부딪혔고요. 의뢰인이 현저히 선진을 했습니다. 천천히 들어갔고요. 상대편은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빠른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당연히 상대편이 더 많이 잘못한 거죠. 이번 사고 상대편 70, 의뢰인 30으로 보입니다. 저희 블랙박스에 찍혔던 영상입니다. 의뢰인이 제작진에게 사고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소 자주 다니는 길이어서 도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데요. 주택가고 애들도 많고 또 학원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서행을 하면서 가던 중에 교차로에 들어서는데 아이고, 아이가 탄 자전거가 빠르게 달려와 부딪혔습니다. 그 왼쪽에 꺾어진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그 예측을 전혀 못했었습니다. 의뢰인이 진행하던 길은 일방통행길이에요. 따라서 역주행하는 자전거가 있으라고 생각을 못했었다는데요. 이번 사고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게 자전거가 조금만 컸어도 차로 인정되는 그래서 제가 잘못이었고 그쪽이 가해자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유아용 자전거일 경우에는 이걸 차로 인정을 하지 않고 그냥 보행자로 인정한다. 그냥 애들 장난감으로 인식하기 간주하기 때문에 보행자로 봐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른이 자전거를 타고 왔으면은 의뢰인의 잘못이 없는데 이번 사고는 조그마한 어린이였고요. 그리고 또 자전거가 유아용 자전거다. 완구다. 장난감이다. 즉 유아용 놀이기구다. 따라서 차대 자전거의 사고가 아니고 자동차 대 어린이. 놀고 있는 어린이 사고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다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도로교통법이나 자전거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아무리 찾아봐도 자전거가 어디까지가 자전거고 어디가 유아용 놀이기구라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의 생각, 일반인들의 건전한 상식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유아용 놀이기구 자전거는 세발 자전거, 또 두 발이지만은 앞바퀴를 굴려서 가는 거, 즉 체인이 없는 거, 브레이크가 없는 거, 이건 속도가 느려요. 네. 사람이 걷는 속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험하지 않아요. 그런 이번 자전거는 체인이 있고 브레이크가 있고 일반 자전거는 똑같이 빠르게 달려왔어요. 저렇게 갑자기 달려오는 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번 사고는 자전거 100%는 잘못했어요. 의뢰인은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피할 수 없었던 사고입니다. 따라서 자전거가 100, 의뢰인 0.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에 대해 과실 비율이 궁금하십니까? 아이고. 저희 몇 대 몇에 제보해 주십시오. 저희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